현재 김용주 의원이 곧바로 탈당하자마자 옮긴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컨대는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4선 이상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내 중진입니다. 4선이에요.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데 이런 김영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내에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공천 시즌마다 공천에 탈락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중진급으로 당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분들은 서운함이 크겠죠. 합의 20%를 통보를 받았는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김용주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인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공천 작업이라는 게 모두에게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당됐다는 것은 또 이 부분들이 뭐 어떻게 그냥 기분대로 20%를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정성 정량 평가를 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의 아쉬움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천관리위가 시작되기 전에 총선기획단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 아니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뭐 정치 개혁을 하겠다. 네. 이 기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고 공관위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20%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컷오프를 시키겠다. 네. 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을 뭐 10%는 30, 20%는 20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리스트가 됐으면 네. 저는 선행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까지 D-50일까지 끌고 와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에서 당연히 공천 사업이 생기겠죠. 처음부터 이걸 20%를 공개하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분명히 20% 들었는데 첫 번째 험지로 가시겠냐.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불출마하시겠냐. 그다음에 세 번째 20%를 안고도 경선하시겠냐. 라는 어떤 선택지를 줬으면 이분들이 어떤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통보가 된다. 저는 D-50일을 앞두고 당의 공천 잡음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당이죠. 국민의힘이에요. 김영주 부의장과 당도 정책 입장도 난 다르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의 공로를 여야 의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김영주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괜찮은 인정받은 의원한테 20%를 줬다는데 여당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민주당 사람 오죽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올렸죠, 저거? 권성동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해도 네. 저런 글 올린 거 상당히 의아해 보여요. 저는 뭐 친절한이라고 앵커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서 부대변인의 말씀 중에 이 룰 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미리 이 예고가 돼 있었다면 그리고 그 미리 예고된 가운데 내가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라는 의원도 있었겠지만 뭐 출석률이라든지 법안 제출 또는 그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지역구에서의 뭐 지역구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찬사 내지는 비판, 평가 방법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미리 예고가 돼 있었다면 내가 하위 20%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또 의정활동 이외에도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뭐 이재명계라고 아예 낙인이 딱 찍혀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네.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공천관리위원회인지 뭐 그런 곳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와 계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조차도 미리 다 예고가 돼 있다면 반발이 좀
덜 하기는 하겠죠. 설령 그런 얘기라도 예고가 나도. 됐다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하위 20%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마 1도 생각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 탈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거대 두 정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보도들만 보면 완전히 민주당은 지금 뭐 거의 깨지기 직전의 정당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럼 반면에 국민의힘에는 이런 공천과 탈락과 또 뭐 복수, 뭐 경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지금 없는가? 갈등이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시선을 그쪽에 보내주지 않는 거 아닌가 언론이. 만약에 그렇다면 균형 있는 건 아니죠. 정당에서는 이 선거 전에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라는 건 눈에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판이 전체가 깨지는 게 아닌 한은 네. 아마 거쳐야 될 과정이다. 다만 이 아까 룰 세팅이라고 제가 영어를 좀 인용했습니다만 미리 그런 것들을 예고를 해놓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다시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구성원들 전체에게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SNS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입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탈당하신다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네요. 부디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인분들과 일본 여행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일본 여행? 갑자기 일본 여행 얘기를 했어요. 이 글을 올리고 잠시 뒤에 논란이 되니까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된 이유, 여기서 나온 일본 여행, 김영주 의원이 부의장이 사실 여기 논란이 됐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죠.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이 휴대전화로 이 문자를 보다가 이 사진이 찍혔는데 무슨 내용이었었냐 이겁니다. 네, 뭐 쇼핑이라던가 뭐 즐길 수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뭔가 여행사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최대한으로 진행시켜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네,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뭐 비용을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 안에서 김영주 의원이 보냈던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때가 본회의장에서 뭐가 처리가 되어 있을 때냐? 이른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던 그때 이거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하던 그 중에 홋카이도 여행을 문의하는 이런 문자를 보내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럼 김영주 의원은 어느 다른 당으로 갈 것이냐? 이른바 이낙연 대표가 있는 뭐 당으로, 지금 이게 개혁신당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새로운 미래라고 얘기를 진짜 애매해요. 네. 일단 이낙연 대표 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안 깨졌으면 뭐 개혁신당의 여지를 둘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김영주 의원이 곧바로 탈당하자마자 옮긴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컨대는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4선 이상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입장에서 굳이 지역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해놨다면 다른 당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무게감을 두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데, 네.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아까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 정무조정 부실장이 네. 얘기를 하신 SNS 글은 대단히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도는, 정치불명 여론조사가 도는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천하는 거 아니냐. 라는데 김지호 부실장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주 의원한테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한 것이죠. 네. 공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무관한 당대표실에 정무부 부실장이 SNS를 올려서 비아냥한 데도 글을 올리죠. 그러면 이 공관위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냐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이 글이 삭제되긴 했지만 이거는 과연
당 대표를 위안한 거야? 아니면은 당 대표를 아니면 좀 안 좋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라는 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좀 네.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